네, 이번 시간은요, 보육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보육의 역사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보육을 타가의 목적으로 많이 보육을 했죠. 보육사업의 태동이다라고 보시면요, 1921년에 태화교육관,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이 보육 프로그램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때는 아이들을 그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그런 의미가 아닌 그냥 빈민 구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고아들, 집이 없고 굶어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이들을 이제 길러주던 그런 곳이 바로 이 태아 기독교 사회관이죠. 이제 그런 곳이 바로 뭐 보육원, 현재의 보육원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보육 프로그램의 시초가 바로 이제 태화 기독교 사회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아동의 이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아동복리법이에요. 아동복리법. 이 아동복리법이 1961년도에 처음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보육 사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복지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보육시설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보육시설의 직원들의 배치라든지 뭐 보육할 수 있는 시간들, 보육 시간들 또는 보호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아동복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진흥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유아교육진흥법이 이제 19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처음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때부터 유아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제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유아교육의 개혁을 주요 시책으로 정책의 시책으로 삼은 게 바로 이제 이때 유아교육진흥법 시기였습니다. 유아교육을 개혁을 하고 아이들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정책을 삼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공포를 하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1년도가 되면서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팽창을 한 거예요.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보육시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1991년 보육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이제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게 처음 이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은 이제 유치원교육법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것은 정말 보육시설, 어린이집, 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이 법이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보육 사업이 이제 실시가 되고 이제 확대 발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육 시설이 이제 질적으로 팽창이 된 게 언제냐면 2004년도부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참여가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보육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요구를 하죠.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보육시설, 유아교육 기관인 보육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아무나 정말 할 수 있게끔 된다면 그 질적으로 많이 수준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더 질적인 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 그러려면 정부가 조금 참여를 하고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참여 확대 그리고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도 전면 개정이 이제 2004년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정의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보편주의의 이념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편을 나누거나 누구에게 편중되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인 아이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보편주의 이념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 권리의 기본 원칙을 천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리 같은 경우는요, 현재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아동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교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아동